안녕하세요, 작가 정성원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취업 준비생들 중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저 공기업에만 취업 올인할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공기업에만 올인하지 마라. 저번부터 많이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강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한데요, 그 이유는 그래요. 공기업보다 좋은 대기업이 많다, 이겁니다. 공기업 물론 좋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공기업에 취업할 거라고, 공기업에 올인할 거라고 목숨 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다고요. 무조건 공기업이 사기업, 대기업보다 낫다 라는 머릿속에 이미 그거를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기업만 준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머리, 사고를 바뀌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투 왜 이러지? 생각보다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 느낌이 뭔지 알거든요. 저는 공기업 아니면 취업 안 하려고 했어요. 사기업 가면 뭐랄까, 개같이 일만 하고 일만 하다가 늙어서 병들어서 다른 또 젊은 다른 사원으로 교체가 되고, 그렇게 되고 단물 쪽쪽 빨려서 수건 꽉 짜서 물 쫙 떨어뜨린 다음에 마른 수건이라도 더 나오지도 않는데도 꽉꽉 짜서 쓸 만큼 정말 힘들고 정말 사람을 못 살게 군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좋은 회사 가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 공기업보다 좋습니다. 현대자동차, SK, CJ, 기타 등등 있잖아요. 공기업보다 좋아요. 좋은 회사들도 있다니까요.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기업보다 좋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공기업만 준비를 해봤고 공기업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공기업 TO가 엄청 작고 공기업 최종 합격을 해서도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공기업이 들어가기 어려운 게, 일단 들어가기 어려운 게 다른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도 있지만 뽑는 인원 자체가 작아요. 인원 자체가 적다니까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더 힘든 거는 맞아요. 공기업만을 준비한다고 취업 재수, 3수, 4수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계속 공기업만 노립니다. NCS 풀잖아요. 정말 귀신같이 잘 풀어내요.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한다? 쉽지 않죠. 그리고 다른 사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공기업, 사기업 이렇게 평행하게 준비하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진 않죠. 그냥 공기업 가겠다고 하면 다른 사기업 제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기업만 준비하거나 공기업, 사기업 같이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땡큐예요. 본인이 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대기업, 그런 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용 인원이 많은데 공기업만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펙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 면접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사람도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만 준비하고 사기업에 지원서를 제출 안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공기업이 생각보다 TO가 작다, 많이 뽑지 않는다. 공기업 자체의 숫자가 작다, 그리고 거기서 뽑는 인원이 많이 없다. 사기업은 기업 숫자 자체가 크다, 채용 인원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공기업이 무조건 사기업보다 좋다라는 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물론 공기업 좋아요. 좋은데 공기업의 범위가 이 정도잖아요. 안 좋고 좋고 이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괜찮은 수준이죠. 근데 사기업은 안 좋고 좋고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기업보다 안 좋은 그런 사기업도 있죠. 공기업이랑 대등한 사기업도 있고요. 공기업보다 훨씬 좋은 사기업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적게 잡았나요? 이 정도라고 할까? 이렇게 할까요? 공기업이 이 정도면 공기업보다 안 좋은 회사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공기업 같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기업보다 좋은 회사들도 한 이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거를 포기하고 요거를 보고 이거랑 이거를 포기하는 거죠.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 혹은 공기업보다 뛰어난 수준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실제로 그런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공기업이라고 막 SK하이닉스 얼마 전에 막 성과급 빵빵 터져서 이슈가 한번 됐었죠. 2-3천만 원이 신입사원 통장에 그냥 일시불로 들어왔다니까요. 뭐 때문에? 성과급 때문에. 근데 그런 성과급 잔치하는 공기업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 사회 분위기상 이렇게 막 성과급 장치를 빵빵 할 수 있는 공기업은
줄어들겠죠. 차라리 그럴 시간에 신입사원 한 명 더 뽑아라. 이렇게 여론이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사기업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네들이 쓰는 거잖아요. 뭐 SK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사원들한테 돈 많이 줘요. 공기업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공기업은 그런 회사 정책을 많이 따라야 되고 그런 제약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합병이 되거나 분할이 되거나 뭐 처청에 따라서 여기 밑에 그게 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기업은 비교적 그러지 않죠. 덜 불안할 수도 있어요. 공기업이 더 불안정하고 사기업이 덜 불안정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룹 오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쪼개지기도 하고 붙어지기도 하고 뭐 이게 소속이 바뀌었다가 여기 있는 한 부서가 밖으로 나와서 한 회사가 되었다가 이 한 회사가 다른 부서에 다른 회사의 부서로 편입되기도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응하는 스트레스. 아니면 제 친구 중에는 공기업 갔는데 발전소로 갔단 말이에요. 발전소 좋죠, 괜찮죠. 근데 보수가 괜찮고 좀 여가 시간이 많은 건 정말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주말 근무가 있고 근무지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8시부터 5시까지 이 근무는 칼같이 지켜줘요. 근데 토요일 4시간 근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야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기업보다 확실하게 작은 건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작은 건 사실이고 막 8시 출근인데 7시 55분, 7시 50분 이때 막 출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물론 사기업도 그런 사기업도 있죠. 근데 뭐 다들 뭐 7시 반이나 그 전에 오라고 하잖아요. 뭐 그 전에 가기도 하고. 근데 여기선 진짜 8시에 도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5시 땡 되면 없어요. 사람들이 다 퇴근하는 거죠. 근데 토요일 4시간은 무조건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뭐랄까 석유가 주말이라고 안 필요하진 않죠. 가스가 주말이라고 안 필요하진 않죠.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공항, 철도, 도로공사 제가 뭐 말하면 다 아시겠죠, 어떤 기업인지. 그런 게 주말에 안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부득이하게 주말에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오지 근무. 이게 저희 내륙 쪽이었단 말이에요. 내륙 쪽이었는데 정말 동해안 끝, 서해안 끝 이렇게 발전소가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4시간 출근하래. 근데 그 되게 강원도 막 경기도 끝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에이 뭐 지방살이 때인데 그 정도 가면 감지덕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공기업이 좋아서 공기업에 입사를 했지만 공기업에 퇴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 주말 근무랑 근무지 때문에. 근데 공기업이 생각보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기업이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다는 거죠. 근데 사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기업도 물론 뭐 오지 근무, 뭐 해외 근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별로 안 좋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원해서 가는 거고 공기업도 사기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지 근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서 일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보수는 좀 더 받겠죠. 그래서 저는 공기업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말하는 두 번째가 그겁니다. 공기업이 무조건 대기업보다 좋은 건 아니다. 공기업보다 못한 사기업도 있고 보통 평범하거나 그거보다 높은 그런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기업도 있어요.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어요. 근데 공기업은 좋은 쪽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인 거죠. 상위 클래스, 여기서는 전 클래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도전한다고 완전 탑, 완전 1%, 2% 이런 데도 지원을 안 할 것처럼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기업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뽑는 인원이 자체가 적다. 두 번째는 사기업도 좋은 사기업 많다. 그리고 공기업만의 그런 특정한 그런 게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가치관 차이인데 저는 세 번째는 공기업에서 일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랄까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스펙타클한 회사 생활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매너리즘이 일찍 올 것 같아요. 뭐랄까 아직 우린 20대잖아요. 이제 30대 되잖아요. 근데 20대, 30대까지 괜찮은데 40대,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이 생각은 나는 이 일밖에 못하나? 내가 때려치고 딴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딴 거를 해본 그런 게 많이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업무의 바운더리가 엄청 넓은 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기업이 많잖아요. 본인이 하는 그런 업무만 하다 보면 저는 매너리즘에 쉽게 빠질 것 같아요. 내가 평생 이거 하다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녀본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사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공기업 조금 더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공기업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공기업에 올인하지 마세요. 올인하지 마시고 조금 분산 투자하세요. 뭐 6대4라든지 뭐 어떻게라든지 무조건 공기업만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공기업보다 사기업이 좋은 점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무슨 공기업이든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해보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정말 친구들이 별의별 회사에 다 있고 회사를 안 가고 스타트업이고 뭐 회사를 차린 친구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업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세요. 저는 제 친동생이 있다면 친동생에게, 알고 있는 많은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만 쓰지 마라. 공기업도 쓰고 사기업도 써라. 아니면 사기업을 일단 들어가기 쉬우니까 거기에 올인해라 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공기업도 물론 좋죠. 근데 사기업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공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무조건 공기업만 가지 마라. 이게 오늘의 한 줄 결론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싶으면 싫어요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